안녕하세요. 박혜준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간통죄가 있었잖아요. 그 간통죄가 있던 시절에 저 아는 검사 선배가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었어요. 그 선배가 이제 간통 현장인 모텔 CCTV를 확인을 하는데 황급히 현장으로 그 호텔방으로 뛰어가는 아내의 모습이 찍혀 있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아내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냐. 분노에 가득 찬 뭐 그런 표정? 뭐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 선배가 말하기를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래요. 정말 그냥 그 표정이 정말 세상이 무너진 듯한 절망스러운, 너무도 슬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 듣고 약간의 충격을 받긴 했어요. 아, 이거는 분노, 막 화를 내는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정말 슬픔과 절망의 문제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제가 이제 변호사가 되어서 실무에서 간접적으로 겪어보니 정말 부정행위는 영혼 살해 행위가 따로 없더라고요. 우선은 어디에서 주로 바람을 피냐, 상간자를 어디에서 만나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나 사내연애였어요. 그리고 일반 회사를 다니는 그냥 일반 회사원들 뿐만이 아니라 뭐 교사, 학교 내에서, 뭐 의사들, 병원 내에서, 그리고 뭐 경찰, 소방공무원, 심지어 변호사, 뭐 가리지 않고 정말 사내연애, 사내불륜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동창, 동호회, 그리고 이제 좀 뭐 흔하진 않지만 옛날 연인이라든지, 또는 뭐 그냥 술자리에서 놀다가 그냥 뭐 그 자리에서 헌팅, 뭐 이런 경우, 간혹 가다가 술집 여직원이나 아니면 뭐 술집 여사장 이런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맺는 그런 남자들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정말 호구 잡히는 거죠. 외도 중에서도 어리석은 외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바람피는 사람들을 보면서 와, 아니 가정 하나만 건사하기에도 힘들지 않나요? 근데 정말 바람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에너지가 넘친다거나 아니면 부지런하다거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두 집 살림을 하려면. 그리고 게다가 한쪽에는 숨겨야 되잖아요. 이거를 들키면 안 된다는 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 기본적으로 아무튼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발각 이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 태도들을 좀 보면은 거의 뭐 이렇게 몇 가지로 카테고리 나눠서 유형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제일 단순한 유형이 무조건 사죄형. 잘못했다고 빌죠. 들키면은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물론 진심도 있겠죠. 들켰을 때 정말 미안한 마음이 진심이 있었겠죠. 뭐 조금은 있었겠지. 근데 결국에는 이게 또 정말 사죄하는 건지 아니면은 본인이나 상간자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사죄인 건지, 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적반하장형. 저는 사실 이것도 단순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진짜 개새끼인 거를 드러내는 거죠. 진짜 나쁜 놈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지. 오히려 막 자기를 의심하냐면서 너가 나를 의심했냐, 너가 나를 의심해서 내 폰을 보고 뭐 내 뒤를 밟았냐, 난 너 같은 여자랑 못 산다, 막 뻔화장도 유분수지, 지금 막 그런 식으로 더 막 길길이 날뛰면서 화를 내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본인의 외도 사실에 대해서는 뭐 인정도 사죄도 없이 그냥 상대 배우자만 맹공격을 하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교묘해지는 가스라이팅형이 있어요. 차라리 이 적반하장형들은 정말 그냥 대놓고 그런 나는 무식하고 나쁜 놈이야, 나는 이런 무식한 나쁜 놈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인간인 건데, 가스라이팅형들은 정말 교묘하게 사람의 어떤 그런 심리와 정신을 좀 조종을 하죠.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내가 그런가 라는 거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조곤조곤하게 나오면서 사실 그동안의 결혼 생활 하면서 내가 너랑 살면서 나 많이 외롭고 힘들었다, 뭐 이런 말들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내 배우자의 바람에 내 잘못이 들어가 있다는 건가? 정말 나의 이러이러한 면이 배우자로 하여금 이렇게 딴 마음을 품게 만들었다는 건가? 그랬을 수도 있나? 그랬을 수도 있겠지, 막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면서 더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막 그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실제로 그걸 막 곱씹으면서 괴로워한다니까요. 정말 내가 그의 부정행위에 단 한 방울이라도 보태지 않았나, 내 잘못은 전혀 없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부간에 서로에게 어떤 서운한 짓을 하건 간에 그렇다고 해서 부정행위가 정당화가 됩니까? 이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이런 수작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피형이 있어요. 이것도 정말 속 터지죠. 인정도 부정도 사죄도 없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냥 나는 할 말 없고 너 알아서 해. 칼자루는 네가 쥐었어. 네가 그 칼을 휘둘러서 나를 베든 아니면 그냥 그 칼자루 속에 영영 묻어두든 네 마음대로 해. 나는 그냥 너가 하자는 대로 할게. 뭐 이런 식인 사람들? 이거는 정말 비겁하죠. 사실 상대방에게 정말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줘놓고 네가 결정해. 선택권을 그냥 결정권을 떠넘기는 거죠. 적어도 뭐 잘못했다라고 사죄를 하든 뭘 하든 뭔가 본인도 액션을 취해줘야지. 그래서 사람 정말 미치게 만드는 그런 유형들이죠. 근데 지금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부정행위 저지르면서 부정행위 발각됐다고 해서 진짜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막 진심으로 사죄하면서 당장 그날로 상간남하고 불륜 관계를 단절하는 케이스는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면 사실 소송까지 안 왔으니까 제가 못 본 거겠죠. 뭐 그쵸? 대부분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소송에서도 서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말 같지도 않게 막 내 잘못처럼 만들어 놓고 본인의 부정행위 그 잘못을 막 희석시키려고 하고 다른 막 내 흠집을 잡아가지고 근데 이게 너무도 뻔한 레파토리다 보니 피고의 주장들에 재판부든 변호사든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염려하지 마세요. 물론 피고의 그런 주장과 서면을 보시면은 분노가 막 치밀겠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막 허튼 주장에 넘어가는 바보 같은 재판부는 없어요. 변호사도 그러지 않고요. 이게 정말 배우자의 불륜이라는 게 사실 저는 보면서 느낀 건데 이거는 간접적으로 많은 체험을 해봤지만 이거는 영혼을 살해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이 바람핀 연놈들 때문에 내 영혼은 살해되었고 내가 꾸려온 나의 작은 우주인 나의 가정은 정말 무참히 산산조각 나버렸고 그런데 인정받는 위자료는 고작 2, 3천. 그게 현실이에요.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위자료가 거의 뭐 기본적으로 한 2천에서 3천 내외 선이고요. 뭐 제가 간혹 가다가 막 4천, 5천까지 받아보기도 했지만 그렇게 받는 케이스도 있었지만 사실 그거를 일반적인 액수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불륜 커플들을 이제 법정에서나 조정실에서나 이렇게 보게 되거나 아니면 또는 그들의 서면을 보게 되면은 진짜 변호사 딱지 떼고 막 얘기하고 싶어요. 저라도 막 욕 한 바가지를 해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 정도로 그래서 민법에서도 이혼 사유로 제1호로 정하고 있는 게 부정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바람핀 사람들한테 좀 말하고 싶어요. 물론 인간들 사람 사는 세상이고 뭐 당신들도 인간이니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치더라도 그래서 그 부정행위가 발각이 되었다면 좀 비겁하게 비열하게 남 탓하지 말고 깔끔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책임질 거 책임져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막 변명하고 핑계대고 남 탓하는 그 과정에서 2차 가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자료 몇 푼 깎으려고 그렇게 남 탓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배우자를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그런 치졸한 짓 하지 말고 깔끔하게 좀 인정하고 책임질 거 책임지고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나마 뭐 어차피 수습은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나마 가장 최선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좀 을씨년스러운 날인데 이상하게 부정행위 관련된 사건들이 떠오르면서 오늘 그냥 가볍게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감사합니다.